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업 바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거든요. 반세기 동안 쌓아온 이 기술력이 도대체 어떻게 2차 전지, 수소, 심지어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50년 된 부품 회사가 어떻게 미래를 지배하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기 쉬운데 상하 프론테크는 정반대예요. 스스로를 계속 혁신하면서 미래 산업의 리더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 과정, 그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상하 프론테크의 역사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70년대에는 우리 집집마다 있던 TV 같은 가전제품 부품으로 시작해서 90년대에는 IT 혁명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그리고 2010년대에는 자동차 부품으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가 막히게 변신에 성공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이후를 보세요. 스케일이 완전 달라집니다. 2차 전지, 수소, 우주항공. 이건 뭐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산업의 흐름을 읽고 적응해온 DNA 자체가 이 회사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불소수지라는 핵심 소재 기술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무려 50년 동안 파고들었던 바로 그 기술이죠. 이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눈부신 미래를 꿰뚫는 하나의 황금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단 하나의 원천 기술이 어떻게 세계의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으로 진화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전기차 배터리 시장 말이죠. 근데 상하 프론테크는 여기서 그냥 부품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단순 부품사에서 어떻게 핵심 안전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로 레벨업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모성 저렴 부품이나 저렴한 가스켓 같은 뭐랄까 좀 작고 대체 가능한 부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터리의 안전을 통째로 책임지는 핵심 장치,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캡 어셈블리라는 모듈 자체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비싼 거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객사 입장에서 이 회사는 없으면 안 돼 하는 공급망 내에서의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캡 어셈블리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 맨 꼭대기에 달린 안전 총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상하 프론테크의 핵심 기술인 불소수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평소에는 배터리 뚜껑 역할을 하면서 내용물이 새지 않게 꽉 막아주고 전류 흐름도 제어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배터리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압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알아채고 가스를 안전하게 밖으로 빼주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터리가 터지지 않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배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탑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파느냐?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타겟을 보세요. 삼성 SDI랑 GM이 손잡고 만든 북미 합작법인 바로 거기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미국에 있는 상하 아메리카라는 법인 지분을 100% 사들여서 아예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해라. 이 법에 딱 맞춰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삼성 SDI GM 바로 옆에서 따끈따끈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 공장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2,5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미국 공장이 풀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연간 배터리 부문 매출이에요. 기존에 한 500억 원 정도 하던 게 갑자기 2,500억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무려 5배 이상 퀀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자,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수소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미래 수소 시대를 대비해서 숨겨놓은 진짜 비밀 병기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회사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글로벌 시장에 판을 뒤엎어버린 기술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기술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ePTFE membrane, 우리말로는 양성자 교환막이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수소 연료 전지의 심장에 들어가는 초정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막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구멍이 빽빽하게 나 있는데 이 구멍이 뭘 하냐면 전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수소 이온만 쏙쏙 통과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가스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 문지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소차의 연비랑 내구성이 결정되는 거니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요. 이 시장, 그러니까 이 ePTFA 멤브레인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고어라는 회사가 그냥 꽉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철옹성이었죠. 그런데 상하 프론테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수십 년 묵은 독점의 벽에 드디어 균열을 낸 거죠. 이건 그냥 기술 하나 개발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소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장 엔진입니다. 2차 전지, 수소, 땅의 이야기는 충분히 했죠. 이제는 하늘, 아니 아예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때문에 정말 핫하잖아요? 바로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이 미래 시장에 숨겨진 하지만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이 지구로 인터넷 신호를 막 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집마당이나 옥상에 있는 이 작고 하얀 접시 안테나로 그 신호를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 먼 우주에서 오는 미세한 신호를 지상까지 손실 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 불어서 먼지도 잔뜩 끼고 여름엔 핫볕 때문에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이런 온갖 방해물들을 뚫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인터넷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성 인터넷 기술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바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ETFE 보호 필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위성 안테나 표면에 씌우는 아주 얇고 투명한 보호막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 필름 붙이는 것처럼요. 근데 이건 그냥 필름이 아니죠. 온갖 비바람과 먼지로부터 안테나를 완벽하게 지켜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터넷 신호는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아주 특별한 고기능성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 필름이 되려면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일단 뜨거운 햇볕에도 녹거나 변형되면 안 되고 먼지가 잘 달라붙지도 않아야 하죠. 비가 오면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 떨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유전율이라는 특성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유전율이 높은 소재로 필름을 만들면 이 필름이 우주에서 오는 귀중한 인터넷 신호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거나 막 굴절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터넷 속도는 느려지고 자꾸 끊기겠죠. 저유전율이라는 건 이 필름이 전파 신호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신호 손실을 최소화해서 깨끗하고 빠른 인터넷 품질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이 숫자 하나면 끝납니다. 80%.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1등 위성통신회사, 그러니까 사실상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겠죠. 그 회사에 납품하는 보호필름 시장에서 상하 프론테크의 점유율입니다. 원래 이 시장도 미국 회사가 100%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단숨에 80%를 뺏어온 겁니다. 이건 뭐 기술력이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시장에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저유전율 소재 기술은 단순히 위성 인터넷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육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쓰게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신호 손실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바로 그때 이런 저유전열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 차와 도로가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통신해야 하잖아요. 이때도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 소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성통신 시장에서 검증된 이 기술이 미래 육지와 자율주행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수소,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느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점프하기 전에 몸을 잔뜩 웅크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공장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떻게 숫자로 돌아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갈고 닦은 불소수지라는 핵심 기술 하나로 2차 전지, 수소, 그리고 위성통신이라는 미래산업 세 곳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은 기업, 상하프론테크.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텐데 과연 이 회사는 그냥 실적 좋은 우량주 수준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각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음 발걸음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